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린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양대 증시 모두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루 더 쉬어갈까요? 아니면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장 260포인트 위에서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때보다 낙폭이 많이 확대된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2060선 내준 모습이고요. 전일장보다 12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2055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꾸준히 국내 시장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장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나타내주고 있지만 매수 강도가 많이 줄어든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장에서도 2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역시나 물량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여전히 팔자세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7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었죠. 오늘장에서도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4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현재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다시 한번 실적 우려에 오늘장에서 신저가 경신을 했습니다. 1%에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재 121만 원 선대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현대차 3인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 우려에다가 다시 한번 원화 강세 여파까지 겹치며 그리고 내수 부진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까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2%에 가까운 하락률이고요.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1%대가 넘는 하락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네이버 선방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대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마찬가지로 1%가 넘는 하락세,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전일장 쉬어가던 SK텔레콤은 오늘장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은 어떤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과 마찬가지로 오늘 아우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 초반 약보합 출발한 채 현재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장보다 0.4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566선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잘 뒷받침돼줘야 막판에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보다는 수급 상황이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현재 양매수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14억 원, 외국인은 99억 원의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개인만 1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네요.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랜만에 반등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1%대 하락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이 모처럼 반등세 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와 합병 시너지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4%에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동서도 강보합권, 홈쇼핑주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움직여줬던 컴투스 다시 한번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노예는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그동안의 낙폭이 과했던 걸까요? 오늘장 1.5%대 강세시장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이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1012원대까지 물러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추석을 앞두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회와 함께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일본은행 과 유럽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장이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한데요. 오늘장 전일장보다 40전 하락하면서 1012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멘터리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 코멘터리부터 지켜보죠. 기대감과 걱정이 엇갈리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어제만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의 증가 추이를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 분위기도 그닥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2060선 내주고야 말하는데요. 김선윤 멘토님, 기대감과 걱정이 좀 엇갈리는 시장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우리 시장 대처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밀리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손절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 포인트 먼저 기억하시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 밀려주는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다 흔들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방어주 성향이 좀 강한 종목군들만이 오늘 시장 현재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조금 한 10시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도 많이 올랐던 삼성 관련주들도 많이 오른 만큼 또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포인트. 또 역시나 개별주 위주로 해서 코스닥 위주로 해서 상승을 주는 그런 시장이 좀 보입니다. 자, 현재 글로벌 대외 악재 찾아보면 우크라이나밖에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근데 4일날 22에서의 정책 흐름을 보기 위해서 유럽 증시도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기준으로 본다면 다음 주에 동시만기까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환율과 엔화 흐름 자체가 썩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상황에서 봤을 때 지켜보자는 관점과 안 좋은 흐름이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글로벌적 시각 자체가 우리나라 같이 섞어보자면,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좋은 이슈들이 많으면야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빠지는 거. 다음 주까지의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석에 쉴 때 아이폰 신규 스마트폰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애플에서. 하지만 그 포인트로 인해서 코스닥 부분이 상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몇 개의 관련주들만의 입장인 거고, 네. 시장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기대감과 조금 악재 상황이 좀 공존하게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조금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종목을 좀 안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이 포인트가 바뀌면서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때 그때 좀 대응해보자. 그래서 현금 확보 전략을 또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다음 주 동시만기까지 좀 걱정입니다.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대체율 때문에 동시만기예요. 바로 쉬자마자, 끝나자마자. 그러니까요, 조금은 천천히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대외 이슈도 남아 있고요. 다음 주에 추석에 긴 연휴도 있는 만큼 시장이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노 멘토님,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거래대금 증가 추이를 좀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변동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돈이 투입이 돼야지만 네. 주식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앞서서 김선현 멘토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9월 11일입니다. 우리가 9월 10일까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추석 연휴로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 이번 주로 어떻게 최대한 포지션을 맞춰놔야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쉽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조금은 비관론적으로 몰아넣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또 우리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기관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뉴스를 또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의 심리가 줄었기 때문에 지수는 또 빠지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또 풍기게 되는 게 또 지금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간다 봅니다. 가는 대신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래대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대금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거래량과 지금 거래대금과 그리고 지수는 평행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야 됩니다.
주가 올라가는데 거래대금 다시 한 번 더 줍니다. 이랬을 경우에 빠질 만큼 빠졌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2050포인트입니다. 저는 2050포인트 바닥권이라고 보고요. 그 20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빠지게 된다면 그런 다이버전스 현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고 적극적으로 한번 임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로 5% 이상 내는 거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맥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와 함께 맥점 포인트 잘 따라가 보시면서 수익률을 좀 더 올려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매일 시황 전략 제시해 주고 계시니까요. 알맞게 시황 점검해 보시고 올바른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까지 선상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포트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포트부터 살펴보죠. 다수의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LG화학과 할인만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삼성물자는 3%에 가까운 상승세, KSS 해운과 대림산업도 1%대 강세장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DNA링크 마이너스 5%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이어서 살펴보죠. 김선유 멘토님 92.2%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 85%대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분의 힌트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장도 두 분 다 시장 관망하고 계십니다. 김선유 멘토님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신 이유 궁금한데요. 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제가 삼성전자를 뺐어요. 네. 포트를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까 포트당에 나갔는데, LG화학이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거든요. 공개방송 들어오셔야 됩니다. LG화학 제가 이거 어떻게 좀 하려고 합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셔가지고, 판단하시고 손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 이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와야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도 제가 볼 때는 매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그 외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SM은 아직 잘 보유 중인데요. 공개방송 때 역시나 한 번 더 자세하게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삼성전자가 오늘장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현재 120만 원 라인도 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 네, 지금 그 포인트 때문에 좀 걱정인 거예요. 이미 2014년도 부분에 있어서 그 저점 포인트를 다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저점 포인트가 작년 7월 8일에 있었던 그 120만 9천 원인데, 다 와 있는 상태. 또 이제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그 영업이익 측면에서 3분기가 5조 대 초반까지 5조 나오고 대까지 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요거 잠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스마트폰 나오는 건 좋지만, 네. 일단 기간 매수가 좀 들어온 듯 싶어서 사인 나갔지만 그날 오후에 바로 빠져나갔고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 다음 기회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주신다고 하시니까 우선 함께 손절해 보시면서 시장 더 큰 폭의 하락 만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로 멘토님 역시나도 이 선상주 오늘 공개하지 않으셨는데요. 네, 이거 참 머리를 계속 써서 종목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번 주는 좀 보이지 않네요. 도통 보이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또 제가 또 바닥에 있는 종목도 싫어합니다. 네.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바닥을 확인 작업을 끝낸 종목군들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는 조금 종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변동성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수도 힘없이 빠지면 우리가 종목군이 크게 튀는 종목이 없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화장품주 빼고는 갈 수 있는 종목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하나마이크론이나 부강약품 이런 거는 제가 다 말씀을 또 일전에 드렸던 종목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재추천도 할 수 없는 거고, 지금까지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군, 그리고 제가 조금은 더욱더 들고 가자고 했던 종목군, 그 종목을 좀 더 보십시오. 차라리 그런 종목을 불타기를 하더라도 좀 더 비중을 크게 실어가지고 큰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안 빠지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탄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달입니다. 오늘도 달린다. 그런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선상주를 공개해 드린다고 해도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아무 종목이나 들고 나올 수는 없겠죠. 두 분 다 신중하게 선상주 고르고 계시니까요. 좀 더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명예 점당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선희 멘토님 7월 29일에 기업은행 편입하셨습니다. 25.4%의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고요. 다음 올릴 종목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상도 멘토의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종목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DIC부터 CJ까지 31%대 누적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익 실현한 종목이 또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살펴보죠. 유성기업으로 31%대 다시 한번 30%가 넘는 누적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두 분의 무료 방송 고지 다시 한번 해드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명예전당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20%가 넘는 수익을 올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새로 추가된 명예전당 종목이 있었죠. 바로 유성기업입니다. 지난 6월쯤에 추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두 달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30%가 넘는 수익률 올렸습니다. 그 비법 어디에 있는지 이상도 멘토께 여쭤보죠. 네, 정확하게 6월 10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고 같이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심리적인 부분을 차트가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자리 자체에 막 이렇게 찍고 그때도 막 지겹습니다. 제가 지겨워서라도 좀 더 들고 있겠습니다. 네. 어차피 기업은 좋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강조를 항상 드렸던 종목군이고 꾸준히 또 다시 그 자리를 밟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시세 분출 과정입니다. 왜 오늘 정리를 하느냐? 그거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제가 본게만 더 들고 가십시오. 이 기업의 가치가 바뀌면서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인내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매로르면 제일 좋죠. 하지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일 오를 종목을 맞추는 거는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보낼 수 있는 종목, 결국에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촉은 남다르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조금 내 종목이 너무 안 움직인다, 시장 움직이는데 그럴 때는 문화센터를 다녀오세요. 네. 공부를 좀 더 하시든지, 아니 운동을 좀 더 하시고, 그러니 조금 여유를 즐기십시오. 어차피 즐겁게 매매하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어차피 즐겁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조바심이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유 있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냥 두 분의 선상분들을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유성기업 같은 경우도 매달 10%의 수익률 3달 끌고 가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선상주를 믿고 끝까지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또 이제 시청자를 만나봐야겠죠.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코리아나 매도해도 될까요? 3015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모멘텀, 호가창 모두가 양호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역시 중국 소비 판매 지수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코리아나 오늘 상한가 직행을 한 모습입니다. 15%에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성적이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중추조절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유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오늘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김선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실까요? 네, 오늘 화장품주들이 다 좋아요. 네. 코리아나 비롯해서 한국 화장품, 한국, 콜마, 에이블, CNC 등등등 아모레도 있죠? 아모레 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좀 그나마 조금 덜 오르고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화장품이 다 좋습니다. 모멘텀은 그냥 다 아시는 겁니다. 뭐 굳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코리아나만 딱 중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멘텀 보기 전에 호가창 보자면 130만 주 현재 잠겨 있습니다. 135만 주 잠겨 있는데요. 이 정도 호가창이면은 한 번 더 내일 시장에 상승 분위기 나올 수 있는 호가창이거든요. 그래도 이 가격에서 이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보유하자는 전략이고, 뭐 국경절 이슈, 뭐 중추절 이슈 여러 가지 이슈 맞춘다면은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자체가 3분기 실적 자체가 아프지 않게 나올 거고, 그다음 아시안 게임까지 못하면 4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대신에 이게 내일 또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흐름상으로 볼 때, 큰 그림에서 볼 때 요 상승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로 맞춰버린다면은 한 3,500원 라인 정도가 좀 한계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깨져버린다면은 3,000원 포인트를 손절가 잡으시고, 익절가겠네요. 잡으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단을 3,500원까지 열어놓고 접근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상노 멘토님도 중국 소매 판매와 좀 지수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추가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차트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격 조건이고요. 그러면 차트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똑같은 차트 패턴이 있습니다. 똑같은 차트 패턴에서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는 걸로 나뉘게 되죠. 상승을 하는 패턴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의 기업적인 상황 자체가 좋아져야 되고,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나면 그만큼 기업적인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기업이 안 좋아졌을 때 하락하는 패턴을 바뀝니다. 차트만 보시고 하면 60%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나쁠 때는 40% 확률밖에 안 됩니다. 제가 소매 판매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중국의 소매 판매 중에 유일하게 증가했던 부분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이 지금 우리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뜨겁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과 통신 장비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까지 뜨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화장품주, 지금 좋은 거 말고 안 좋은 종목들도 다 화장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중국에 대한 영향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분명히 지표상으로는 역전되는 현상, 증가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곧 시장의 분위기가 한번 올 겁니다. 그렇다면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코리아나요? 예, 비중만 조절 좀 하십시오. 비중 조절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권력으로 대응을 조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리아나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화장품주도 신규 접근이 가능할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화장품주 오달입니다. 오늘도 달린다. 꼭 기억하시고요. 대신 자, 맥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정말 오늘 갑자기 상따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월봉 한번 봅니다. 월봉 한번 보시면 맥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요. 포인트 2,600원대 상당히 뚫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자, 2,600원대 몇 년 동안 뚫기 힘든 자리였고, 이 2,600원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600원 한번 보고요. 이 가격대. 자, 한번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요. 요런 힙소 구간이 발생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힙소 구간이 두 번 쌍바닥권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량이 다 털렸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같이 볼게요.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왜 하단 권역으로 내려갈 때 갑자기 거래량이 줄까요? 낮은 가격에서 팔지 않겠다. 개인들이 들고 있었다면 당연히 거래량 크게 증폭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거래 안 났다는 것은 이미 매집이 끝난 차트입니다. 이거 지금요, 내일 저는 한 번 더 상한가 갑니다. 그럼 모레도 다시 한 번 더 상한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상한가 따라잡기 가능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드리냐면, 자, 이 종목군 기억합니다. 이 자리 봅니다. 자, 어떤 자리냐면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3,800원짜리 보입니다. 자, 3,800원짜리까지 한 번 더 홀딩 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015님 매수가 2,899원이고요. 김선희 멘토님은 상단 3,500원, 이상노 멘토님은 3,800원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그 부근 라인이 다시 한번 도달이 한다면 다시 한번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해도 될까요? 8516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 매수하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중국 경기부양 정책 발표를 좀 더 기다려보고 판단한 뒤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8516님 번호가 제가 나디것을 살펴보니까 전날에도 덕산 하이메탈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장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우선 매수 사인 안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 의견 받아보시죠.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 번째 질문을 주신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요. 또다시 조금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바닥 포인트 상승을 주는 종목, 제가 이 종목도 되게 좋아하면서 몇 번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7월 후반부부터는 관심을 거의 안 가졌던 그런 종목인데, 추세상의 흐름에서 봤을 때 상승 분위기가 안 나와주니까 이건 추세 이탈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정리를 시켰던 또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 밥캣이 있죠. 밥캣이라는 회사가 자회사로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포인트인데 하나 걱정인 것 중에 하나는 밥캣 실적이 좋게 올해부터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부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산 인프라코어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큰 그림을 보고서 지금 물량을 모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흐름은 계속적인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벌써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가 네 번째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1년 동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보통 다시 한번 크게 깨지 않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주는 건 맞습니다. 상승을 주면서 보통은 전고점 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13,500원까지는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걱정인 것은 수급 포인트에서 보자면 이 기관들의 매도가 너무 심해요. 이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와 주면 그때 매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기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때 최근 들어서 천천히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해요. 이게 조금 더 강화돼서 통계 자체가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연기 멈추고 나면 아마 빨간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 포인트 노리십시오. 그래서 당장의 매수는 괜찮지만 좀 더 확실한 포인트 기간 매수가 좀 잡힌다면 그때는 확실하다. 그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최저가를 찍고 조금씩 반등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때 안전하게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좀 더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제도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는 호텔 신라 매수해도 될까요? 7780님께서 호텔 신라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외인 기관의 양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시세 분출 구간이다.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네, 호텔 신라 오늘 1%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만 두 분 다 매수 사인 안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와 만나보죠. 뭐 쉽게 빠지고 이럴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안 드리냐면요. 시청자분들 이런 종목군에 어차피 들어가봤자 가보면 얼마입니까? 지금 11만 9천 원인데요. 반등 나오면 거기에 반등 탄력 받아서 13만 5천 원 또 1차적인 정리해야 됩니다. 몇 퍼센트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시세 분출 전에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차피 단기적인 흐름 자체에서 여기에서는 차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업황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세는 분명히 더욱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등 탄력은 13만 5천 원입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를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려면 그렇게 13만 5천 원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지금 시세를 분출하기 전 종목군을 한 번 더 찾아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전 9시와 11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보시면서 높은 수익률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이니만큼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남겨놨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들이 생기실 때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컴투스. 네. 컴투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우리가 좀 매수를 했는데요. 네. 들고 가도 돼야 되는지. 네.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매수가 12만 네. 8,900원이요. 128,900원이요. 비중은요? 20% 됩니다. 20%. 어머님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근래예요. 근래 최근에 매수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어머니 매수가 128,900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김선윤 멘토님 매도해보자. 반등 시에는 전량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3, 4분기 기대감이 된다. 여전히 반영 구간이다. 좀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다행히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먼저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신 김선윤 멘토님 의견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 얼마시라고요? 12만 8,900원. 12만 8,900원 일하셨죠? 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봐드릴게요. 그냥 거의 현재가 부근이니까. 네. 자, 21선을 깨고 내려와서 싸 보이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으시죠? 자, 그리고 추세장의 하단 부분까지 왔으니까 매수가 어찌 보면 가능해 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은 왜 X 의견 드렸냐, 매도 의견 드렸냐, 이거는 컴투스가 사실 실적은 좋을 거예요. 3분기도 굉장히 좋아요. 2분기도 더 좋아요. 그런데 이미 실적의 흐름에 3분기 실적까지 주가 흐름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미 다 올라갔어요. 3분기까지 실적 흐름이 반영이 돼서. 3분기 실적 거까지? 네. 그래서 이게 원래 7월 달에 멈췄어야 됐는데 3분기 실적 좋다고 해서 3분기까지 8월 달에 또 오른 거라고요. 그러면 현재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강하긴 한데 좀 걱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비중이 얼마 되시죠? 20%요. 20%. 자, 비중도 크세요. 이렇게 고점에서 비중을 20% 담을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네. 저 같으면은 기간 매도, 외인 매도 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꼬이고 있는, 주인이 없고 있는, 서로 그냥 누구는 올라간다, 누구는 내려간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란 말이에요. 개인과 외인과 기관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포인트에서. 그러면은 약간은 좀 추세적인 흐름에서 지켜봐야 될 구간.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20일선 다시 뚫고 강하게 올라간다면 그때가 참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솔직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부담스럽다. 여타 다른 게임주로서 시각은 이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이 넥슨, GT 같은 경우로 시각은 이동하고 있다. 사람들이 시선 옮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진짜 소량만 좀 갖고 보시는 건 어떨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올라갈 모멘텀이 충분하긴 한데 그 모멘텀 바꿔서 이미 주가가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인 거거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네. 게임주 중에서 지금 최고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그러면 네. 네. 그러면 넥슨 GT 종목 같은 경우 교체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되죠. 네. 넥슨 GT가 바닥에서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이 고점에 들어간다고? 너무 많이 올랐어.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네. 네네. 어머니, 우선 김선희 멘토님은 컴투스가 다소 고평가가 됐다라는 말씀 남겨주셔서 절반 정도만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그래도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홀딩 한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공포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이익을 내야 되는데, 맞죠? 네, 이런 종목을 사시면 일단은,
이게 시세 분출 과정에 항상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예. 그러면 이런 걸 사면 어머님 이제부터는 문화센터 못 나갔어요. 계속 주식 보고 맞아요. 계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심리가 상당히 꼬여버리는데, 자, 일단은 컴투스를 문의하신 컴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컴투스와 게임빌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동조 현상이라고 하죠. 다 모든 그러면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장주로 컴투스하고 게임빌이 치고 나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나? 위메이드 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시세적으로 같이 올라갔던 부분이 바로 2014년 1월 달이에요. 2014년 1월 달부터 자, 언제까지 올랐냐면 3월 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14년 1월 달 한번 같이 봅니다. 2014년 1월 달 보시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권을 찍고 올랐습니다. 하지만 컴투스는 그 후로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 자,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게임주는 3월 달까지 오르고 그다음부터 다 꺾였습니다. 자, 게임빌드 한번 같이 봅니다. 게임빌드 보시면 2014년 1월 달부터 지금 3월 달까지 1차적인 고점 자체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었죠. 이해되세요? 네네. 자, 그러면 게임주들이 다 같이 시작을 했던 건 언제였어요? 자, 2014년 1월 달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3월 달까지는 전 종목군, 게임에 대한 전 종목군이 다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3월 달 이후로는 달려갔던 종목은 정해졌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게임빌과 컴투스만 달려갔습니다. 맞아요. 자,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게임을 동시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한 계정에 한 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빌과 컴투스의 게임을 이용하는 동안 다른 게임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딴 게임주들은 실적이 안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게임빌과 컴투스의 실적은 더욱더 다른 업체들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캐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의 파이는 아닙니다. 그냥 쭉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게임빌과 컴투스에 대한 점유율이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얘네들 거를 뺏어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넥슨GT는 왜 오르냐? 넥슨GT는 회사가 넥슨이라는 회사가 그전부터 상당히 탄탄한 회사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끼임으로써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게임빌과 컴투스가 과연 쉽게 꺾일까? 저는 쉽게 꺾이진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게임빌이 컴투스보다는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게임빌의 어차피 컴투스의 지분을 게임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퍼블리싱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게임빌의 연결 시점은 꾸준히 좋아질 수 있겠고, 대신 컴투스는 컴투스의 게임이 잘 돼야만 올라갑니다. 자, 그 차이가 있죠. 자, 컴투스 같이 봅니다. 자, 단가 짚어드릴게요. 듣고 계시죠? 네. 제가 열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 봐야 되냐면, 자, 여기에 갭이 한번 두 번의 갭이 발생합니다. 아, 두 번의 갭이 발생했다는 가격의 이격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 갭을 지금 메꾸면서 다시 한번 더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자, 힘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자, 가격적인 부분 손절가 잡아드립니다. 손절가는 11만원 보세요. 손절가는 11만원 보시고, 대신에 반등 추이 나타나면 16만원대는 쉽게 깰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17만원, 18만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하단과 상단 잡아주셨으니까요. 알맞게 대응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부분 자리가 오시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들어온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5만 2천 원 고점 찍고,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5만 8천 원까지, 네. 기대를 하라고 해서, 네. 5만 2천 원대 일부 팔고 안 팔았는데, 5만 8천 원을 바라보시고 접근하셨는데 매수가 네.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2만 8,500원이고요. 2만 8,500원이시고요. 네, 30%요. 네, 어머님 보유 기간이 꽤 되시나 봐요. 네. 네, 매수가 너무 좋으신데 뭐 불안하세요? 예, 5만 원 되면은, 이제 전략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5만 원이 안 와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매수가가 25,800원이시고요.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김선유 멘토님, 불안하시다면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다. 홀딩해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어머님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김선희 멘토님 불안하시다면 매도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자. 이게 제 마인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싸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네. 한 19,000원 이상, 2만원 가까이 지금 수익 중에 있어요. 그쵸? 매수가 너무 부러운데요. 네. 그런데 5만원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다시 안 올라가니까 짜증도 나시고 또 떨어지니까 불안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쯤에서 만족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충분하게 수익 보셨거든요.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안타까운 것보다 아쉬울 때가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올라갈 종목은 맞아요. 다시 올라갈 건데 지금 심리적으로 조금 버티시기가 있으실 수 있지만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네. 이거 스트레스 그냥 날려버리자고요. 이렇게 하시죠. 그래도 난 좀 더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네. 수익난 금액만 놔두시고 원금을 다 빼버리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금을 놔두고 수익난 금액을 빼면 그 수익난 금액은 뭐 사 먹어버립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수익난 금액을 주식에 놔두고 원금만 빼버리면 그 돈 안 써요. 사람이 그래요, 어머니. 그래서 원금만 빼버리세요. 어차피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원금만 빼고 나머지는 가져가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전혀 안 받으실 거예요. 어차피 이거 번 돈이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5만 원 정도 가려면 연말까지 정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어머니.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은데 4분기인데 또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상황 어쨌든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시점 맞습니다. 맞는데 수급은 날로 지금 최근 들어서 꼬이니까 다시 최근에 한 47,000원까지 갔다 다시 꼬이고 있고 또 다시 언제 좋아질 수도 있을지는 장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큰 그림을 볼 때는 가능은 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신에 어머님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원금만 빼자는 거죠, 저는. 네. 그렇게 하면 좀 속이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머니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이실현해 보시고요. 홀딩 의견 주신 이상도 멘토님 만나보시면서 과연 5만 원대는 언제쯤 오는지 추가적인 의견도 받아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28,000원에서 사셨는데 52,000원 찍고 내려오면 벌써 손해본 느낌 나죠? 그럴 거예요. 52,000원에 네. 한 50%였는데 예. 잔량을 50% 다 팔아야 되는데 20%만 팔고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손해본 것 같죠? 네. 그래 아니, 좀, 예, 좀 그냥 그게 저기 굉장히 예. 오래 가지고 있어서 네, 그렇죠. 네. 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죠. 지나가고 나면 후회되죠. 자, 하지만, 자, 어머님, 혹시 기간은 상관없으세요? 언제까지 그거는 들고 있겠다? 상관없습니다. 기간은 상관없으시고요. 네, 현금으로 다 매수하고. 자, 어머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기간 상관없으면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자, 연말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만원, 6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게 잔파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고점을 지금 어떻게 찍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다시 3단,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빠졌는 차트예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게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더 3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3중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차트의 기본적인 패턴이고, 그 상태에서 왜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의 패턴은 그렇게 움직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올라올 확률이 높다는 것은 중국의 모바일 DRAM 자체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아직까지 3G폰입니다. LTE가 많이 없어요. 보급되기 전이에요. LTE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메모리 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야지만 LTE에 대해서 원활하게 접속하고 원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중국의 이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거기에 그 분위기 자체는 올해 말이라든지 4분기 소비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1월, 2월, 3월 1분기 시즌에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 차트의 패턴 자체도 3중 천정을 찍었기 때문에 하단에 3중 바닥권을 찍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바닥권이 얼마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보다 더 바닥이 있을 수 있겠네.
바닥권은 지금 4만 원까지 현재 내려갈 수 가격보다. 있습니다. 네, 4만 원까지도 네.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저는 보고요. 아, 대신에 현재 가격대 43,000원 부근, 43,000원, 45,000원, 45,000원 기준으로 밑으로는 지금 매수에 대한 권역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SK하이닉스는 짧게 보고 가시는 거 아니라면 네. 가격 어차피 지금 못 사는 거는 밑에 내려가서도 못 사십니다. 공포에 질려서 못 사세요. 차라리 네. 지금부터 사세요. 네. 분할 매수로 네, 네. 대응하셔서 연말에는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좀 네. 흔들리지 마시고 들고 가 보시면 네. 어머님이 네, 원하는 목표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추가적인 네, 궁금한 사항 감사합니다.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세트랙 가입 매도해도 될까요? 400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은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추세 상단 터치 후에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23,000원권에서 반등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보자,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4001번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23,0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소폭의 수익권에 계신데요. 먼저 김선희 멘토님께서 의견 내주시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뭐라고 하셨죠? 세트랙아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보겠습니다. 자, 세트레가이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급등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 네, 오늘도 밀리고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그 추세의 상당 부분에서 어찌 보면 맞고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거의 뭐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 바닥 포인트, 급등하기 전에 바닥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평행에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보자면 거의 추세의 상당 부분, 여기 부분은 어찌 보면 슈팅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슈팅 부분에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짧게나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짧은 포인트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고점 포인트들이 높아가는 포인트에서 봤을 때 20일선을 이탈했다. 이런 포인트도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찌 보면은 하락 추세를 좀 더 그릴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비중에 대해서는 줄이시던가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으로 수급 포인트 보더라도 지금 뭐 기관들의 매수가 잡히고 있긴 한데 썩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꺾이는 추세에서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해주고 있냐? 그것도 아니고 뭐 아무 짓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줘서 이게 만약에 한 23,500원 라인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 매수했던 물량 자체를 이때쯤 매수한 건데요. 정리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손해는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줄이시던가 빠져나오시던가 추세 상단 네.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가에서는 손실 권역이 아니십니다. 안전하게 빠져나와 보시길 권하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23,000원권에서 반등 추이를 확인해보자. 딱 그 부분이 매수가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눌림목 권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말씀드렸던 23,000원 밴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팔아봤자 수익이 크게 안 나요. 뭐 2% 정도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 먹으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지금은 이 단계에서 한 번에 눌림을 다시 한 번 더 온다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차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23,000원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000원 한번 끄봅니다. 23,000원 보시면, 자, 어떤 자리입니까? 자, 박스권 자체 돌파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권역입니다. 꾸준히 윗꼬리가 달렸던 권역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전 3기 끝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뚫기 힘든 자리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를 그렇게 강하게 뚫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조정이 오는데 판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23,000원짜리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23,000원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24,000원 어차피 팔아봤자 2% 내외입니다. 네. 3%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보다는 좀 더 큰 시세를 보고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 선상클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 방송에서는 선상주의 추가 수익률 확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마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와 11시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희 멘토가 바로 이어서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코스닥은 수급 움직임이 좋았죠.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해준 모습인데요. 좀 마감까지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